지금 찍고 있어요? 네. 오늘도 셀프 주사를 하시네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전 보통 주 1,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었어가지고 이번 주는 2번 하려고 해요. 주로 어떨 때 좀 불편한가요? 날이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면은 좀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에 아이를 키우느라 잠을 좀 못 잘 때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애기랑 놀아주고 그러려니까 디스크성 통증 있는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크가 있으면 좀 어떻게 아픈 건가요? 가장 흔한 증상은 허리 통증이에요. 허리가 아프면서 보통은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엉치나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다. 그렇게 많이들 환자분들은 오십니다. 원장님은 좀 심한 편인가요? 지금은 잘 조절이 되는 편이라서 괜찮기는 한데 사실 엑스레이상으로는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아파서 이제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을 때는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조금 안 좋은 허리였습니다. 제 허리 엑스레이예요. 저기서 디스크가 뭐죠? 여기서 이거 하얗게 보이는 요게 전부 다 허리뼈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한 디스크라는 거는 허리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구조물인데 그게 위치하는 공간은 요 공간입니다. 4번, 5번, 5번과 1701번 사이에 디스크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거의 뭐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허리가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보통. 되게 심한 편이시네요. 네, 허리 디스크성 통증이 저는 간헐적으로 있고 안 좋은 허리죠. 네, 치료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실 이게 치료입니다. 그 디스크성 통증은요, 디스크가 한번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원래대로 재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허리를 수술하는 것도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절제한다거나 아니면은 허리뼈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핀을 박아서 고정하는 방식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위치하는 공간이 더더욱 좁아지는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핀으로 고정한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척추관의 협착이 더 진행되기도 해요.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최대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발병 빈도도 꽤 높습니다. 거동이 아주 힘들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일단 주사 치료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튀어나와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게 급성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하지 마비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급성으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먼저 주사로 신경이 눌리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게 경막의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법이에요. 뭐죠 그게? 허리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 주변으로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 염증 물질이 실제로 신경을 더 자극을 해요. 그 주변에 쌓여 있는 염증 물질을 좀 씻어내고 부어 있는 신경을 가라앉히고 디스크가 말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치료를 합니다. 원장님 직접 하신 거는 뭔가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신경 깊숙이 치료를 하는 거라면 제가 방금 제 몸에 시도한 치료는 아주 신경 바깥쪽, 가장 말초 신경 쪽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도수 치료 그런 것도 치료 방법인가요? 아, 그렇죠. 이제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와 같은 다른 방식의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지금 점심시간이긴 한데 도수 치료 아직 좀 하고 있는 방이 있어서 잠시만요. 좀 도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도 한번 실제로 받아볼 건데요. 도수 치료는 환자의 관절이라든가 근육, 척추 주변부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이제 손으로서 치료하는 방식의 치료입니다. 관절을 가동하기 위한 관절 이완술이 있고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이완시켜서 그 기능적인 회복, 통증의 경감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직접 한번 받아봐야 좀 이해를 하시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 얼굴 집어넣고 엎드려도 볼까요? 혹시 이런 데 눌렀을 때 좀 불편한 데가 있을까요? 그런 데가 불편했네요. 여기를 이제 근육을 좀 축진할 건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좀 깊게 들어갑니다. 눌렀을 때 강도는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이제 좀 힘을 빼고 릴렉스 하는 게 좋고요. 아프진 않나요? 아파요. 근데 받을만 하게 기분 좋게 아픕니다. 원장님 평소에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복수하실 시간입니다.
저를 얘기해군요. 네, 항상 환자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하면서 아픈 걸 참으면 안 좋으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강도를 하는 편이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오래 앉아있고 진료도 많이 보시니까 허리가 많이 뭉쳐있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일반 환자분들은 보통 이걸 받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급성 통증인 경우는 주 2회를 원칙으로 하고요. 오랫동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뵙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목인 편이고 원래는 C자형 커브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 C자형 커브가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TV, 컴퓨터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자꾸 목이 앞으로 구부러져요. 그게 이제 거북목 혹은 일자목을 만들게 됩니다. 이쪽에 들렸을 때 왼쪽이 어깨가 좀 불편할까요? 오른쪽이 좀 더 오른쪽이 좀 불편할까요? 네. 지금 누르는 부위는 사각근이라는 근육이고, 이 근육이 타이트하게 되면 일자목을 좀 더 안 좋게 만듭니다. 좀 아픈데. 더 아파요? 아, 제가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닌데 아까보다 좀 더 근육이 좀 더 많아간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죠. 목이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 많이 아프시죠? 10초만 버틸게요. 10초. 10, 9, 8, 7, 6. 여긴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운동치료실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도수치료가 어느 정도 되어 가면서 이제 스스로 운동을 해서 근육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주로 쓰는 방입니다. 우리 도수치료사들은 운동 기능에 따른 해부 생리학과 운동 역학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따르는 이론은 키스너 앤 콜비 베이스로 이제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도수 치료를 할 때는 뉴만 기능 해부학 그 이론에 따라서 좀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볼 때는 정형의학 쪽으로는 시리악스 정형의학을 따르고 있고, 아까 뭐 제가 주사했던 그런 방식은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치료법이고,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뭐 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기인데요. 체외 충격파 중에서도 이제 집중형 체외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전기 충격 같은 거예요? 음파 충격이고요. 여기 뒤에 단자에서 음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한 점으로 모이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 충격파는 사실 세포 수준에서 조금 그 자극을 넣어서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미세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의 이로운 염증 반응을 조금 유도해내는 그런 방식의 치료법이에요. 이거 뭐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충격을 쏘는 거 같은데. 네, 아픕니다. 실제로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염증 반응이 있는 곳은 조금 더 충격파 자극이 들어갔을 때 아프게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파 받을 때 좀 많이 아프게 느끼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가 실제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치료를 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세 전류 치료기라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전압 전류의 방전이 통증을 일으키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이론에 기초한 치료기입니다. 실제로 세포 안에 전류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세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면 그 세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종의 세포 사이에 찌꺼기가 생기게 되면서 그 근육을 조금 더 잘 뭉치게 만들고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고압의 낮은 전류 치료기를 통해서 그런 세포 사이에 부족한 전류를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통증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기입니다. 임상 경험이 조금 풍부한 병원에서만 좀 취급하고 있고, 보통은 난치성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충분히 호전이 없고 좀 반응이 남다른 분들한테 저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방은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이런 X선을 이제 발생시키고 영상을 찍는 장비 아래에 환자분이 누워서 그 화면을 찍어서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면서 제가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실입니다. 치료는 뭘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는 주사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걸 보면서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구조물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파악한 다음에 그 위치에 맞게 이제 주사를 놓아서 그 안쪽에 약물이 잘 퍼지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좀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면 방사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사선이 나오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방사선의 노출을 걱정할 정도로 방사선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비행기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자연 방사선을 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대여섯 장 찍는 정도는 몸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분들은 한 번 치료하는 거지만 원장님은 하루에 많으면은 수십 명도 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많이 할 때는 뭐 30명 이상도 하니까요. 원장님은 문제가 없나요? 아, 저도 그래서 항상 그 방사선 이렇게 제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회사에 보냅니다. 특정을 하고 제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됐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독이 나오면은 안심하고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오면 치료를 중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보건소에서 실제로 요거 너무 많이 나오면은 방사선 조심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통증 보는 의사한테는 재밌는 얘기인데, 한국에 있는 통증의학과 의사로서 치료법에 어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를 저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로 조금 분류를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적용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1세대 치료는 이제 맨 처음에 통증 클리닉이 이제 한국에 도입됐던 80년대부터 했던 치료들인데, 소량의 마취약제와 이제 생리식염수, 포도당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아픈 데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서 승모근 짚고 오시면 승모근에다 주사해드리고, 어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 주변부에다가 주사를 해드리고, 그런 식의 치료법이었죠. 2세대 치료법은 실제로 신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치료법들이었고, 경막외 신경차단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치료나 아니면은 영상장비,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초음파 장비를 보고 이제 신경을 직접 확인해서 하는 그런 주사 치료법들은 신경 주변에 소염약제들,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같은 약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신경 주변에 신경 차단술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3세대 치료가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서 3세대 통증 치료가 생겼는데, 이거는 오히려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키는 치료였어요. 흔히 말하는 프롤로 세라피, 프롤로 주사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증식 치료예요. 힘줄 약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고용량의 포도당 주사와 영양 성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콜라겐, DNA 주사 이런 것들을 약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바늘로 자극을 하면서 주사를 하는 방식인데, 2세대의 치료가 이제 소염, 염증을 줄이는 치료였다면 3세대 치료는 오히려 이로운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였습니다. 제가 아까 제 몸에 직접 한 치료는 4세대 치료법이에요. 이제 4세대 치료법은 아픈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을, 이걸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몸의 체형적인 문제, 밸런스가 무너진 문제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 그래서 각 치료법이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환자의 상황과 증상에 맞게 이 치료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통증 전문의의 역할이죠. 오늘 통증 치료하는 여러 종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뭘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가 있는지 일단 파악은 하되, 그 의사와의 진료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 치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고,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간 불편한 통증이 일주일 이내다 라면은 소염진통제,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를 구매하셔서 그렇게 드시면서 조금 쉬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치료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는 주사 치료를 조금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요. 저희 병원이 난치성 통증, 다른 병원에서 잘 낫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경막외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밸런스 치료 이런 것들 위주로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병원인데 어디서는 낫고 어디서는 안 낫고,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의사 개인의 역량이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상급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인데, 일반 의원급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조금 시간을 지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분도 있네요. 아,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난치성 통증 환자분들을 열심히 보는 의사기는 한데, 더 지체하시는 것보단 이제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 이런 부작용 안 겪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께서 치료도 직접 하시잖아요. 본인 몸에 직접 하시는데 그러면 좀 환자분들의 통증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치료를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나요? 제가 하는 치료는 제가 직접 치료를 받아본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치료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환자를 보다 보면은 내가 고집 피워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안 나으면은 이거는 환자가 너무 심하게 아픈 거야 라고 생각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환자에게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나았던 방향으로만 조금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를 꽤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내가 생각했던 치료만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치료를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4세대 치료라고 했던 밸런스 치료를 도입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도 이 치료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한 지는 1년 정도 됐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봅시다. 저런 방식으로도 해 봅시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 거는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좀 해결해 봅시다 라고 조금 더 치료의 선택지를 더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아파서 지금 계속 끙끙 앓고 있는데 누구를 치료하냐.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영원 불멸하지 않고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망가진 이후에 그거를 완전히 기계면 갈아 끼워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가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그걸 잘 유지, 보수, 관리해 가면서 약해져 있는 우리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사용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의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 통증 사연이나 사연이 아니더라도 어떤 고민이나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라든지 밑에 보이는 링크로 사연을 주신다면 영상으로 혹은 댓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